안녕하세요. 커리어 칼리지의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요즘 정말 정부 지원이 많아져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져서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취업을 하려면 일단 서류 통과가 먼저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력서라고 부르는 레주메,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소개서라고 부르는데 조금은 성격과 형태가 다르지만 자소서와 유사한 형태인 커버레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서류 전형,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취업 트렌드와 그리고 해외 취업을 위한 서류 작성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취업에서 가장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가, 내가 해외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작성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일 텐데요. 국내 취업은 아무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스펙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국내 취업보다는 해외 취업에 눈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부분이 이 스펙 때문이 아니었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외 취업은 서류에 작성하도록 하는 요소들,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들을 보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과연 스펙이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관 경험, 그리고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나 보다는 얼마나 전공이 이 직무와 유관됐는가, 그리고 직무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먹힐까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정말 뭐 우리보다 좋은 나라, 뭐 우리가 인정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그 대학을 나왔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와닿지 않듯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대학을 나왔나 보다는 이 직무에 유관되는 전공을, 그리고 유관되는 경험을, 이게 대단한 인턴십, 대단한 회사에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 직무와 유관됐는가가 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그리고 아무리 작은 회사, 아무리 적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유관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러려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직무에 적합한 것처럼 단어를 사용하여서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경력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국내 기업은 아무래도 연차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해외 기업은 성과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공채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지만 해외에는 공채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채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내 DB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작성을 해놓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언제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채용 공고를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정 기간에 뽑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채용 제도가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시 채용과 그리고 성과주의라는 것이 결합된 것일 수가 있는데 언제든 그만둬야 할 수가 있고 언제든 채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라든지 성별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문이 열려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외 취업을 할 나 자신에게 정말 10계명처럼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독여야 될 점들을 한 번씩 알아보고 갈 건데요. 일단 내가 막연히 아무 나라나 좋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선호 국가를 한 국가 정도는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호 국가에 관련된 서적을 10권 정도는 정말 뭐 관광에 대한 것도 좋고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것도 좋고 이 나라의 취업에 대한 것도 좋고 이 나라의 경제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정말 10권 정도는 읽어서 내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나 흐름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성 등에 대해서 체득시키는 것이 그런 것까지 뭘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내가 그 나라의 DNA를 최대한 체득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묻어난다는 것. 그래서 면접에서 그런 것들이 플러스로 작용하진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체득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이질감이 든다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정보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적을 읽어라랑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신문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신문을 정독할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가장 유력 신문에 대한 일면 정도, 일면의 탑3 기사 정도는 헤드라인 정도는 읽어두셔서 트렌드는 읽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탑 헤드라인 정도는 읽어라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확실히 잘 알지 못하는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발품을 팔아 정보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그 해외에 많이 나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온라인상을 통한 발품 팔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채용 포털 사이트라든지 채용 사이트라든지 채용 카페라든지 그 직무 연관자들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최대한으로 많은 가입을 해주셔서 내가 정말 뽑아서 많은 발품 정보를 쌓아두시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 혹은 뭐 일본어 점수 등 그 해당 국가의 언어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익, 뭐 토스 이런 점수, 서류 점수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고자 온 뭐 베트남 친구, 뭐 미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1급을 취득했다고 자기는 한국어를 잘한다고 더듬더듬 한국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한국어 능력 점수에 대해서 과연 신뢰도를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점수를 따기 위해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직무 능력 혹은 실질적인 언어 능력을 쌓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 혹은 내가 지금 어떤 곳이 채용 공고가 떴는데 거기에 좀 전화를 해보고 싶다 할 때는 만약에 아직까지 근무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침에 뭐 출근하자마자는 아니겠지만 출근하고 1시간쯤 뒤 한 뭐 10시 요 정도가 바쁠까요? 아니면은 뭐 당장 뭐 점심시간 이후에 1시 요 정도가 바쁠까요? 보통 1시 이후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바쁜 시간은 점심시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것에 대해 물어보시는 건 아침 시간, 뭐 출근한 지 1시간 이후 정도 때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 전화를 뭐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전화를 좀 하셔서 좀 유의미한 질문 등을 하셔서 그 사람과 좀 친분을 터놓으시면 실제적으로 친분까지는 아니지만
나에 대한 이질감이 좀 덜해질 수 있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열정 정도는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해외 취업을 실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취업은 굉장히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해외 취업이 이게 되겠나라는 나 자신과의 불확실성, 나 자신과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에 대한 싸움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최대한 없애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해외 기업 지원 시 필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레주메 커버레터 그리고 자격증, 서티피케이션이나 레퍼런스 이런 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필수적인 자격사항 등이 있는데 그리고 뭐 여건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셀프 나의 자기소개 비디오 같은 걸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간단한 짤막한 동영상 같은 것을 뭐 CD라든지 USB라든지 등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 친밀함, 친숙함 등이 담겨질 수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친숙함이 들어서 뭐 이것 때문에 못 붙을 사람이 붙진 않겠지만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외국에서는 추천서라는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님이라든지 인턴했던 곳의 뭐 상사분이라든지 등의 추천서를 꼭 첨가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채용 제도가 비슷합니다. 자기소개서라는 지원 동기, 직무 강점, 뭐 입사 후 포부 등의 포맷을 가진 자기소개서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보는 그런 형태고요. 나머지는 다 커버레터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추천서를 보는데요. 이런 형태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해외 취업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해외 취업 따윈 나와 연관성이 없어가 아니시라면 혹시나 지금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혹시 모르니까 꼭 챙겨두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링크드인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링크드인에 대한 설명보다는 링크드인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링크드인을 우리는 증명사진을 이렇게 사진으로 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오피셜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링크드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증명사진을 해놓은 한국인들을 보면 되게 황당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사진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장난처럼 찍지 않은 편안한 사진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오히려 증명사진을 해놓으면 사람이 좀 딱딱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좋지 못한 인상을 심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뭐 다른 SNS도 그렇고 잘 뭐를 업데이트 안 하는 사람보다는 뭐라도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의 SNS를 더 들어가 보고 싶듯이 링크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나의 뭐 업무적인 업데이트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좀 근근히 올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도 내 링크드인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활용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커버레터나 레주메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냥 냅단에 이런 단어 쓰지 않을까라고 쓴 단어들이 실제 업무에서 실무에서 쓰지 않는 단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력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링크드인은 굉장히 여러모로 활용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나라마다 활성화되어 있는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잡스DB.com은 싱가포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히 말하자면 대규모의 기업들, 대기업들이 많다면 잡스DB.com은 상대적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첫 직장을 갖기에 조금 더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취업 포털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이트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이트를 고루 보는 것이 조금 더 취업 성공률이 높아지는 지름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예를 들면 뭐 몬스터닷컴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사이트들도 한번 보시고 저런 사이트들도 보시고 해서 나의 여러 가지 DB들을 내 스스로도 여러 가지 쌓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글래스도어닷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뭐 그 회사는 어떤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는 조금 진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래스도어, 그 회사를 유리문처럼 들여다본다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고 저렇고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eFinancial.com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뭐 경제, 경영, 뭐 이런 직무들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고요. 뭐 강사 사이트들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고, 뭐 eteach.com이 뭐 그렇고요.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극단, 뭐 극배우들만 뭐 그런 DB들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있고, 이렇게 직무별로 구하는 채용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용 공고 사이트들도 다 다르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K무브만 볼 것이 아니라, K무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K무브만 봐서는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이트들을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레주메와 커버레터 작성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레주메인데요. 레주메와 커버레터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레주메는 간단하게 이력서인데 커버레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소개서가 다릅니다. 레주메는 일단 스킬셋,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건데 정말 말 그대로 이력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인 부서에서 필요한 스킬을 간략하게 요약하시면 되고요. 무관한 커리어는 적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폰트 이런 것들은 10에서 12 정도, 그리고 사진 같은 거는 절대로 업데이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사진을 올리지 않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올려놓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이 사람은 그닥 잘생긴 것도 아닌데 이 얼굴로 뽑아달라는 건가? 오히려 이상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진은 올리시지 않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버레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커버레터를 자기소개서로 오해하셔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땡땡 뭐 무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성실함과 근면한 뭐 저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몇 개월 동안 일하는 걸 이력서에 적었다면 커버레터는 구체적으로 그 편의점에서 뭘 했는지, 예를 들면 뭐 내가 발주를 직접 넣었다, 아니면 캐셔만 했다, 발주를 넣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청소도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의 세부 업무들이 어떤 거였는지 적는 거라든지 그 세부 업무들이 이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팩트와 직무, 역량 위주로 쓰시는 거지 그걸 뭔가 감성적으로 혹은 그걸 뭔가 조금 더 풀어 써서 나의
성실함이라든지 인성 위주로 서술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익스피어런스 트레이닝이고요. 퍼스널리티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력 위주로 역할을 자세히 적어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A4 용지를 한가득, 말해서 2장, 3장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A4 용지 한 장에 3분의 2도 채 채우지 않는 것이 커버레터의 정식적인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레주메와 커버레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레주메의 작성법입니다. 레주메는 영어 이력서 기준으로 1페이지 내의 단어 수를 한번 볼까요? 300에서 350단어 정도로 적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적어보시면 단어 수가 엄청 적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땡땡 편의점, 캐셔 이렇게만 적어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이 포맷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여백 2.54cm, 10에서 12포인트 정도인데 10포인트가 좀 작다 싶으면 11에서 12포인트. 그리고 폰트도 보통 조지아 폰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적을 때 이게 굉장히 고민되시죠. 현재에서 과거 순이냐, 과거에서 현재 순이냐. 근데 당연히 현재가 먼저 오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나보다는 현재의 내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가 먼저 위로 올라와야 하고요. 학력도 대학이면 대학, 대학교면 대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최종 학력으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 직무를 쓰는데 회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회계 학과를 전공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적어주시는 게 유의미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회계 전공을 했다. 이러면 고등학교 적어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만약에 그 고등학교의 전공이 특수 전공이고 이 전공이 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혹시나 한글로 적으실까 봐 한글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 아시죠? 워드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문서명은 나의 이름, 그리고 언더바, 레주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맷을 알아봤는데 레주메 작성 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직무 굉장히 중요하죠. 직무가 어떤 건지, 직무의 듀티, 거기에 공고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거기에 연관된 것 위주로 적어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했다. 그래서 편의점,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잡 이렇게 적으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가 회계 직무를 뽑는 거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캐쉬를 하면서 어카운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지. 그냥 편의점 파트타임 잡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직무의 듀티에 맞게끔 단어를 변경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에 맞춰서 적어주셔야 하고 우대사항에 맞춰서 전공이라든지 그런 걸 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내 전공이 어떤 건지 전공명이야 레주메에 적어주시겠지만 전공에서 내가 주력해서 들은 과목들이 있다면 그 과목 세부사항은 이제 커버레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종 학력만 작성하되 학력은 역시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만약에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대학 먼저 적고 밑에 고등학교 적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구인부서에서 필요한 스킬을 간략히 요점만 작성을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무관한 커리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잡 디스크립션을 검색하신 다음에 유관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직책명, 전공 학위, 면허 자격증 등 주요 기술 그리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윗단계에 서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커버레터로 알아볼 텐데 커버레터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더 어려우실 텐데 커버레터는 200자에서 300자 안팎으로 한 문장에
20자에서 30자 굉장히 단순한 문장으로 서술해 주셔야 되고 3, 4문장 단위의 한 문장에서 3문단으로 구성해 주시는 겁니다. 커버레터는 장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보 전달에 국내 기업 자소서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갈등 상황에 이런 식으로 극복했으며 이런 상황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스킬 했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캐쇼를 하는 동안 뭐 무슨 문제가 틀렸었는데 그걸 내가 찾아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캐쇼가 뭐 하는 거였는지 이게 어떤 회계 스킬이 필요했는지 등등 아니면 재고 정리를 했는데 이 재고 정리에 어떤 스킬이 향상되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서술을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 전공이 뭐 경영이다. 그럼 경영 중에 어떤 회계 수업들을 위주로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경영학 전공이라는 레주메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 항목들을 적어주는 것이 커버레터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력 위주로 간략히 그리고 경력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도 공통점을 어떻게든 뽑아내서 끼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문 커버레터고요. 일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취업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직무 강점, 입사 후 포부 순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유사 형태로 조금만 더 짧게 간추려서 쓰는 게 일본어 자기소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일본 IT 취업에는 상당히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일본어를 하시지 않아도 IT 전공자가 아니라도 IT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에 성공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대신 열심히 하셔서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해외 취업이 가장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요. 최근 일본은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깜짝 놀랄 상황이기도 하지만 정말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말 취업을 시키고 싶어도 취업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면서 유사한 동양인 중에 굉장히 성실한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꼭 내가 국내 취업이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이 조금만 더 나의 스킬을 업하셔서 꼭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